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와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암호화폐 시장이 94,000을 뚫어줬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뉴욕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뉴욕장 진행이 되면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쯤에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속보들이 그때 막 나오더라고요. 아마 뉴욕장 끝나고였을 거예요. 속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조금 93,000까지 이게 일중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한국 증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도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94,000대를 뚫어줬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91,000이랑 92,000이 강력한 또 저항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저항선들도 쉽게 뚫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그래도 92,000에서 93,000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가 이제 $1,779인데, 이더리움도 그 비트코인이 딱 그 94,000원 뚫었을 때 $1,789로 이제 $1,800 선 회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근데 크게 이제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XRP도 같이 볼게요. XRP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반적인 코인이 비슷한 요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스탁 기준으로는 전강 그리고 후약이었다가 다시 좀 회복해주는 그런 국면들이고요. 에이다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생기하리만큼 이제 같이 동반 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솔라나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들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많았었던 오피셜 트럼프도 또 더 올라졌어요. 지금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주네요. 그래서 $12.67까지 그 보여지는 모습들 보여줬고, 요 아주 긴 횡보장, 이제 큰 틀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는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우리가 김프라고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한국에서 같은 코인이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합니다.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죠. 근데 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과의 그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데요.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비이성적으로 올라줬었던 요런 시기들 있죠. 요런 시기들이 비트코인 가격도 요렇게 같이 딱 올라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요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요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을 조금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요. 같이 좀 얘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크립토 덴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동 구간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고래 매수세가 먼저 포착되고 곧이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고래들의 매수세가 보이면서 시장이 점차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의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압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최근 흐름 보시면은 요게 이제 4월 달 이게 지표거든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뭐 물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저점 상태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쪽의 투심이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조정 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를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80억 달러 규모로 급증을 하면서 10만 달러 콜 옵션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시장의 극단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여전히 강한 콜 옵션 중심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옵션 대비 선물 비율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이제 관련 플랫폼인 데리비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10만 달러의 다수의 콜 옵션이 지금 몰리고 있고 이는 시장의 낙관적 심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그 콜옵션에 베팅이 너무 많이 쏠릴 때는 오히려 요거를 이렇게 흔들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강한 조정, 그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강한 조정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슬레이트에서 시티그룹 보고서를 같이 인용을 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선장 전망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30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최대 3.7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콜옵션에 쏠리는 그런 베팅의 이제 투자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10만 달러에 갈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장이 쉽게 간다면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참고를 그냥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1,77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0까지는 아닌 모습인데 지난 10일 동안 이더리움의 매집 주소의 유입량이 2018년 이후에 최다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암호화폐 방송을 하면서 그 전문가님이랑 굉장히 딥토크를 했는데 그 이더리움,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알트 강세장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더리움이 가주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일간 이더리움 매집 주소로 유입된 이더리움 규모가 2018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 44만 9천 이더리움이 매집 주소로 유입이 됐고 이더리움 역사상 역대 최대 1일 유입량을 기록했다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일단은 왜 그럼 이렇게 유입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최근에 가격이 부진한데도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수가 증가하는 온체인지프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서 그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도 너무 그 차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5년간의 차트를 봐볼게요. 이게 지난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 고점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고점이었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지난 불장 때 이런 그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고 저랑 또 지난 불장 때 비트코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늘고 뭐 매집 주소가 증가했어. 뭐 시장이 이제 완전히 오를 거야라고 보기에는 시장 상황을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도 조금씩 그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오늘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그런 자료여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뤄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활성 주소 수가 이제 급증하는 것과 장기 보유자들이 일단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준 측의 의견이었는데요.
연준이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시 사전 보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취급할 때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좀 상당히 그 불편한 절차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연준이 이제 관련한 발표를 통해서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취급할 때 사전 통보할 의무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필요시에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결정한 거기는 한데 사전 통보할 의무를 폐지한다. 요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여왔었던 그런 규율들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고 완화시키는 스탠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연준에서 선택한 거긴 한데 지금 미국 정부가 워낙 그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연준도 그런 시장과 생태계의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요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처음 기사가 그거였죠. 그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올라섰고 그다음에 10만 달러를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콜 옵션의 역대급 베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온체인 수요 없이 급등이 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장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주기영 대표의 의견과 좀 일맥상통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 마튠이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은 새로운 온체인 수요 증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한산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상승세에는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선물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 증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시적인 온체인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또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증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 이제 탄탄한 그런 가시적인 온체인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승은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령 도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정확히 크립토컨테 주기용 대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ETF 쪽으로 통한 자금 유입이 오히려 이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건 그 거래소 내에 있는 현물 유입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령 도시같이 한산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빈수급이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방 슉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트코인의 전망에 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알려드렸었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뭐 진행이 돼봐야 우리는 알겠지만 일단은 알트 시즌에 관해서는 시장 지금 참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가들은 이제 온체인에 관한 수요가 크게 없다. ETF나 또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뭐 시장을 밀어주는 거다.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10만 달러를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존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